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. 정말 대한민국의 역대급 검사, 훌륭한 검사를 해오셨습니다. 아마 그 과정에서 지피지기라는 걸 늘 자신의 철학이자 일을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아마 몸에 새기셨을 것 같은데 그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죠? 네. 그럼 상대가 이제 이재명인데요. 이재명의 슬로건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. 그렇죠? 근데 이재명이 뭘 하느냐? 제가 아까도 우리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막 연결됩니다만은 이재명은 우선 뭐라도 할 것 같다라는 지지층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따가 또 하고. 또 하나 저는 정말 무서운 게 이겁니다. 요즘 SNS 상에서 이런 말이 유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청년들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며 불공평한 생존보다는 공평한 파멸을 바라기 시작했다. 무슨 얘기냐면 그래 정치인들 매번 세상을 더 낫게 하고 우리 삶을 개선시킨다고 하지만 한두 번 속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도 서민을 위하는 줄 알았더니 서민들 괴롭히기만 하고 저 운동권 엉뚱한 저 이상주의 공리공론 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망쳤다. 그래서 이제는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대신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유복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끌어내려서라도 공평한 파멸이라고 그랬죠? 공평한 파멸이라도 누가 속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다. 이게 이재명에 대한 상당한 지지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. 동의하십니까?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런 정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놓고 이런 것을 선동하는 이재명을 어떻게 TV토론이나 앞으로의 그 후보로 만약에 되시면 본선 경쟁 과정에서 이것을 제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. 조금 질문에 딱 맞는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편하게 하십시오. 예. 저는 뭐 흑수저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자랄 때 조금 부모가 어려워서 좀 어렵게 클 수 있습니다만은 벌써 20대 초반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80년대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에 거의 금수저로 오릅니다. 그 시절은. 그리고 뭐 판검사가 됐던 또는 뭐 변호사로 바로 개업을 했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상당한 또 그 재산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유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요. 그리고 저는 만약에 정말 그 흑수저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그리고 자기하고 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을 정말 끝까지 그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. 이미 특권층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. 그냥 어릴 때 뭐 가난하게 컸다는 걸 가지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고 이미 변호사를 하면서 그 시절의 변호사는 아주 괜찮았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좀 뭐 마치 뭐 흑수저다 하면은 그냥 어려운 입장을 다 이해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죄송하지만 말을 좀 끊겠습니다. 제 질문은 이재명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이재명을 지지하는 그 지지층들이 공평한 파멸을 원하는 그 지지 동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거거든요.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. 그렇게 그런 생각이 일순 둘순은 있습니다만은 공정을 통해서 공정과 상식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희망을 드려야죠. 예, 저 다른 분에게 질문하라고 지금 사회자가 압박을 많이 주시니까 이 토론은 다음번 제 주도권이 오게 되면 또 질문을 할 테니까요. 충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. 다음번 토론까지. 우리 원 후보님,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됐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. 좀 주관식이지만 우리 원 후보님이 생각하는 그 인사 원칙 내지 철학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. 예, 뭐 지난번에도 인사가 만사라는 면에서 제가 공통의 우리 주제로 던졌던 겁니다. 늘 고민하고요. 사실 정답은 없을 겁니다.
왕도도 없을 거고요. 또 그게 어떤 정답이 있어서 그걸 그냥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인격체, 그리고 대통령과 가장 그동안 인생과 정치 경험의 모든 그 신뢰가 쌓여 있는 이런 것들에 걸맞게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저는 획일적인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대신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. 저는 우선 각 분야에서 사람을 쓸 때는 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써야 된다. 자기 측근이, 문고리 권력이 임의적으로 해야 돼서는 안 된다. 그래서 투명해야 된다는 거고요. 그다음 이 사람이 쓰다 보면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 평가를 전부 지금 정부처럼 자기네 사람들은 전부 잘했다는 자화자찬으로 해서 이렇게 방어막을 칠 게 아니라 냉정한 평가와 함께 신상필벌, 그래서 이걸 가야 된다.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저는 통상적으로 인사와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기능이 있겠고요. 이런 부분들은 안정과 정직과 투명성, 효율 이런 게 중요하겠고, 더 중요한 기능 하나는 위기관리 기능이고요. 하나는 혁신 기능입니다. 위기관리를 어떻게 할지, 혁신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기만의 정말 준비된 내공과 천하의 정말 인재들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. 네. 좋습니다. 그러면 실력과 선공후사하는 그 도덕성 중에서는 어느 게 중요합니까?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. 공직자 개개인의 도덕성은 기본이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세종대왕이 썼던 황희정승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. 그 시스템에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 모르게 나쁜 짓을 하고 시스템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일만 안 하면 옛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도 새롭게 태어나면 새 사람입니다. 오히려 저는 실력이 중요하고요. 결과로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킬 진정한 능력자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좋습니다.